얼마 전 하극상 논란까지 벌어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걸까요? 주제어 보시죠.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적어도 군사령관과 국무부대장은 장관이 국방부 장관 앞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께서 조치를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된다. 국회까지 와서 그런 처를 벌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장관의 지휘 통솔력은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다. 어떤 리더십 부재의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 여성들이 그 행동 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청와대가 이제는 경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네, 하극상 논란 등으로 국방개혁을 이끌 리더십의 우려가 커졌고 송 장관 거취에 대한 기류가 바뀐 건 맞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개혁안 마련한 송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고심이 깊었을 텐데 양쪽에서 경질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일보 보도가 어느 정도 맞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정 부분 그런 기류가 있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무사 개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급격하게 경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명예로운 퇴진 아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언론 보도니까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결국 기무사의 어떤 개혁 부분들을 일정 부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문제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도 고심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확인할 게 없다.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기무사 문건 관련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를 전합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송 장관 교체하자는 일부 참모진의 생각과 그래도 더 맡겨보자는 대통령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청와대 입장이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경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많이 열려있다. 많이 열려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청와대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확인 불가능하다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거나 또는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 어떤 표현으로 사실 청와대 그 고위 관계자 발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거의 정황이 일치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일치하는 게 첫 번째는 개각입니다. 개각이 많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전에 개각이 그래서 많은 정치권 인사들 특히나 이제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빠르잖아요. 훨씬 더 쉽게. 그래서 여당 의원들 다 하마판까지 나온 상황에서 원포인트 개각,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장관만 개각했다 했을 때 정가에서 나온 얘기가 국회의원이 아닌
부분에서 예. 청문회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예. 나머지는 한다. 그러면 국방장관이다. 그때 첫 번째 얘기가 나왔고요. 예. 두 번째 26일 날 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까지 포함해서 예.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를 자세한 것을 따지겠다. 예. 그런데 하필이면 그 26일 날 뭐를 하냐면 27일 날 국방개혁 2.0 보고서가 나온 날인데 예. 26일 날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 하나를 삭제하라고 지시해요. 그 동일한 날 뭘 예. 삭제하라고 그러냐면 장관 현역 7년이 지나야 차관을 할 수 있다. 이 대목을 예. 삭제하라. 그러니까 26일 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건 예. 이 세 가지 점을 봤을 때 청와대는 이미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 후임을 고려하고 있다. 예, 이런 그래서 얘기입니까? 기자가 물어봤는데 예.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거의 90%가 아마도 국방장관이 이번에 경질될 것이 아닌가라고 기자들한테 쓰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경질 쪽에 무게가 실렸고 만약에 그게 맞다는 가정하에 경질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예. 전 중요한 건 시점이 중요한 경질력보다 거죠. 시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송영무 장관은 어찌됐든 본인이 잘했건 잘못했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리더십에 상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많은 국회의원들이 보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국회에서 정말 부하가 치유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장군이 아니라 대령이 들이받은 겁니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리더십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만두게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송영무 장관을 먼저 경질하게 되면 시장에 어떻게 밝힐 수가 있냐? 기무사랑 송 장관이랑 붙었는데 장관이 먼저 옷을 벗었네? 기무사는 멀쩡하네? 그럼 기무사가 잘했다는 건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포장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을 군 개혁의 최고의 어떤 그 가치로 내걸었다고 하게 되면 일단 기무사 개혁을 먼저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송영무 장관을 뭐 경질이든 뭐 자진 사임이든 하는 형태로 좀 정리하지 않겠나. 지금 기무사 개혁이 준비를 하고 있는 데서 주무장관은 송영무 장관을 먼저 하게 되면 그다음 후임 장관 올 때까지 인사청문회도 시간 길어집니다. 그럼 그 와중에서 기무사는 또 버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시점은 조금 기무사 개혁이 마무리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 이제 시점 얘기는 했고요. 형식에 봤을 때 자진 사퇴가 난 겁니까? 아니면 경질이 난 겁니까? 국방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다는 건 또 뭐 항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뭐 일단 자진 사퇴보다는 제가 볼 때 개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본인이 뭐 사퇴를 하겠다고 밝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뭐 사퇴하겠다고 본인이 밝히지만 언론은 분명히 그렇게 쓸 거예요. 경질이라고. 사퇴를 하더라도 쓰기는 경질로 쓸 겁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이제 개각 가운데 중간에 같이 끼어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무사 개혁안이 이르면 내일쯤 이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송영무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3파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김진표 후보의 득표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득표 전략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세대 교체론보다는 세대 통합, 신진대사, 세대 순환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 일단 생물체든 어떤 조직이든 때가 되면은 세포가 죽은 세포는 물러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돼야 그 신체가 건강하고 조직도 계속 순환이 돼야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세포. 지금 후보들 중에 죽은 세포도 있습니까? 그렇게 직접 표현된 건 아니고 아무튼 이게 순환이 우리 몸이든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게 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에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재명 지사 문제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예.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가지고 아예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서영교 의원님과 같은 좋은 결단의 사례가 있지 않냐. 예.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 소환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입장이신지요? 그렇게
브루킹을 받아서 뭐 재벌개혁 연설문을 만들었다. 이건 너무 심서봉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공약이라는 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대선은 상당히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구도 결과 다 예측이 됐었는데 뭐 그렇게 무리하고 브루킹에게 뭐 이렇게 의존해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뭐 수사당국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겠죠. 네, 김진표 후보의 문심 공약법 들어보셨습니다. 앞서서 송영길 후보의 세대 교체론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최 교수님, 예. 김진표 후보의 문심 공약법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탈당해라.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극과 극입니다.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심을 끌어안으려면 친문 진영, 특히 친문 진영이라도 중에도 정말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사실 저 두 가지 논리의 일정 부분 동의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친문의 어떤 그 핵심 세력으로서 친문을 끌어안고서 대의원들이나 아니면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예.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친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김경수 의원 도지사죠. 도지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아직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예. 분들 많고 또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전에 그 경선 과정에서 문제도 해경궁 김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친문 세력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이나 아니면 대의원들의 퍼센트 지금 60%, 8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심을 확실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좀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저 녹취를 들으면 상당히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수사 다 안 끝났는데 왜 똑같은 상황에서 나만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끌어안으리라고 친문들이 끌어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번 건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그 의혹들처럼 잘만 마무리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은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도 살아남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 당대표들 보세요. 전부 다 친문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친문들이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도 자신이 계속 무엇인가를 살아남는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지분, 그러니까 비문에서의 하나의 후보로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것도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김진표 후보가 평소 성격답지 않게 요즘 참 공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친문 표심이 막 분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이제 김준표 의원은 어쨌든 이제 친문 핵심 코어 지지층을 보고 가는 것으로 이제 전략을 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김진표 후보가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전해철 캠프의 좌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표 캠프의 좌정은 또 전해철 의원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처럼 가는 건데 지난번 경선 때도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문제로 전해철 캠프와 이재명 캠프가 지금 많이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심, 그러니까 권리당원에서도 사실은 전해철 의원 측이 패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재명 지사하고 각을 세우다. 물론 그때는 해경궁 김 씨의 문제만 있었지만 지금은 거기다가 김부선 씨 문제, 조폭 연루선 문제 더 문제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도 당심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보는 재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께 계속 좀 질문을 드릴게요. 김경수 지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르면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이게 이제 피의자로 전환해서 소환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기소는 할 거로 보이고요. 나중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 있지만 신병 처리, 구속 불구속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소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아마도 드루킹이 이미 제출했다는 그 USB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며칠 동안 동아일보에서 계속 단독 보도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 있는 그 USB. 거기서 아마 특검 입장에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굉장히 연관돼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자료들을 특검이 좀 확보한 건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현역 도시사, 최고 실세 정치인을 피의자로 전환을 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피의자로 전환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 USB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좀 지켜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그 시그널 대화 내용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추가로 보도된 내용을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시그널을 통해서 비밀 앱을 통해서 대화를 나눈 내용,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다음 주 30분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 수정한 것 갖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시간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편한 시간에 의원회관에서 뵈면 어떨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편한 시간을 얘기를 했고 뭐 네 좋습니다. 내일 뵐게요. 라고 이제 웃음 표시 이모티콘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경수 지사가 지난 4월에 했던 얘기. 그러니까 감사 인사 주고받은 정도다. 뭐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내가 받았지 주고받은 건 아니다라고 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이제 특검에서는 확인해 준 건 아니에요.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한 전제 안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그냥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그 선거 기간에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배치가 되죠. 왜냐하면 저 정도의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 예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만났을 정황까지도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이 저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하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왜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저렇게 대화를 나눴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얘기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특검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를 소환한다면 수사의 정점에 치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검이 남은 기간에 어떤 부분을 최대 공략할까요? 일단 청와대에 있는 두 비서관, 예를 들어 송인배 비서관이라든지 아마 소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초점일 것 같아요. 마지막 20일 동안은 그 세 사람, 김경수 지사 두 비서관을 소환해서 마지막에 그것을 정리해내는 것. 이것이 특검의 마지막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르면 주말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포토라인에서는 어떤 말을 남길지 이 부분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